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한국인들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특히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어떤 점이 확연히 다를까요? 네, 이게 참 흥미로운 주제죠. 오늘 이야기는 아마 조직의 인사 담당자나 또 대학에서 학생들 진로지도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네. 그런 분들이나 혹은 그냥 이 주제 자체가 궁금하신 분들 모두에게 좀 재밌는 세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들여다볼 자료는 그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 퓨 리서치 센터 아시죠? 아, 네, Pew Research Center. 유명하죠. 거기서 17개 선진국 성인 약 19,000명에게 직접 물어본 거예요.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나요? 하고요. 굉장히 큰 규모의 연구네요. 네, 그래서 이 자료들을 통해서 한국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뭔지 좀 명확히 짚어보고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하면서 얻을 수 있는 통찰 같은 걸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한국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동기 같은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시작부터 아주 눈길을 끄는 결과가 있어요. 다른 많은 나라들하고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바로 이것이 삶의 의미 1순위로 꼽혔다는 건데요. 아, 그 결과 저도 봤는데 정말 좀 놀랍죠. 과연 뭘까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그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간단히 알아볼까요? 그 17개 나라 사람들한테 당신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건 뭐냐?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답하도록 물어봤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개방형 질문 방식이었죠. 정해진 보기 없이요. 그렇죠. 그렇게 모인 다양한 답변들을 연구자들이 분석해서 비슷한 내용끼리 묶어서 총 17가지 주제로 분류, 그러니까 코딩을 한 거죠. 아하. 이렇게 사람들이 직접 자기 언어로 표현한 답을 분석하는 건 정말 의미가 깊습니다. 뭐랄까, 각 문화권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표현하는지 그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으니까요. 네, 확실히 생생하겠네요. 여기서부터 벌써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역시 가족이 삶의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압도적이었죠. 17개 나라 중에 14개 나라에서 사람들이 가족을 가장 많이 언급했어요. 14개나요? 와. 호주, 뉴질랜드, 그리스,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응답자의 거의 절반 이상이 가족을 꼽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부터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아, 그쵸. 그게 좀 특이했어요. 가족을 언급한 비율이 16%였는데 이게 전체 17개국 중에서는 3위니까 순위 자체는 높아요. 네, 3이면 높은 거죠. 하지만 비율만 놓고 보면 다른 서구 국가들에 비해서 눈에 띄게 낮습니다. 대만 15%하고는 비슷한 수준이고 일본 26%보다는 오히려 더 낮죠. 이게 던지는 질문이 이거죠. 왜 유독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이 삶의 의미로서 상대적으로 덜 언급되었을까? 그러게요. 이게 단순히 표현 방식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가족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굳이 언급을 안 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너무 당연해서 또 흥미로운 건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여성이나 중년층, 그리고 소득이나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가족을 더 많이 언급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그런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도 좀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가족보다 더 중요하게 나온 한국인들의 삶의 의미 1위.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뭐였죠? 네, 바로 물질적 안정입니다. 그쵸. 물질적 안정,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부터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까지 이게 삶의 의미에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무려 42%나 됐습니다. 42%면 엄청나죠. 17개국 평균 그 중앙값이 19%인 걸 감안하면 정말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네. 다른 많은 나라들이 보통 가족이나 직업을 1위로 꼽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죠. 스페인 같은 경우도 33%로 2위, 꽤 높긴 했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단독 1위는 아니었거든요. 와. 이 결과는 뭐랄까, 한국 사회의 어떤 치열한 경쟁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높은 생활비 혹은 과거에 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경험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회 경제적 맥락과 깊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정된 삶에 대한 갈망이 그만큼 크다는 어떤 증거일 수도 있고요. 보고서를 보니까 먹고 살 걱정 없는 것,
안정적인 집, 이런 기본적인 답변도 있었고요. 그렇죠. 또 가족 부양할 충분한 소득, 빚 없는 상태, 심지어는 취미 생활을 위한 여윳돈까지 되게 다양하게 언급됐더라고요. 네, 한 한국 여성 응답자는 힘들지만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일하고 생활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라고 답하기도 했죠. 아, 참 와닿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어요. 한국을 포함한 일부 아시아 국가와 프랑스에서는요, 이 물질적 안정을 중요하다고 답한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삶의 어려움이나 힘든 점을 덜 언급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아, 정말요? 그건 왜 그럴까요? 이게 미국과는 정반대 패턴인데요. 어쩌면 물질적 안정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 때 느끼는 그 심리적 안정감 있잖아요. 네. 그게 다른 어려움들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느끼게 만드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흥미로운 연결고리네요. 물질적 안정이 확보되면 다른 걱정이 좀 줄어든다, 이런 걸까요? 뭐 그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통 삶의 의미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직업과 경력은 어땠을까요? 세계적으로는 중앙값이 25%로 꽤 높았고 대부분 나라에서 상위 3위 안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이탈리아는 무려 43%나 됐죠. 와, 이탈리아는 직업이 정말 중요하군요.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결과는 또 한 번 놀랍습니다. 와, 그렇죠. 이것도 정말. 직업이나 경력이 삶의 의미라고 답한 비율이 단 6%에 불과했습니다. 6%요? 네, 순위로는 7위고요. 17개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와, 이건 정말 생각해 볼 지점인데요. 특히 이제 인사나 진로 분야에 계신 분들께는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인들은 왜 삶의 의미라는 관점에서 직업을 이렇게 낮게 평가할까요? 이게 혹시 뭐 긴 노동 시간이나 직무 스트레스 때문에 일 자체에서 의미를 찾아 어려운 환경 때문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직업을 그냥 주로 돈을 버는 수단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강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와, 6%라니 정말 충격적으로 낮은데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일터에서 좀 더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까 보니까 보통 교육 수준이나 소득이 높을수록 직업의 의미를 더 찾는 경향도 있다고 하던데요. 미국 사례? 네,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조직 내에서도 좀 그룹별로 다르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중요한 시사점이네요. 다음으로 건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 역시 삶의 의미에서 중요한 요소로 꼽혔죠? 네, 중앙값은 17%였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48%로 1위를 차지할 정도였어요. 스페인은 건강이 1위군요. 한국에서도 건강은 17%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독일하고 같은 비율인데요. 아, 2위. 높네요. 네, 스페인만큼 압도적이진 않지만 한국인에게 물질적 안정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점이 분명하죠. 여기서 보이는 패턴은 결국 한국인들에게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즉 물질적 안정하고 아프지 않고 사는 문제, 건강, 이 두 가지가 의미의 핵심 축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가장 근본적인 것들이네요. 네, 팬데믹 영향도 뭐 일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특히 고령층에서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질적 안정과 건강, 이 두 가지. 그럼 사회나 공동체 관련 항목들은 어땠을까요? 내가 사는 사회나 지역, 국가 제도 이런 것에서 의미를 찾는 사람들도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중앙값은 14%였고요. 특히 대만 38% 1위 하고 싱가포르 23% 상위 3위에서 두드러졌는데 주로 편리함, 안전, 좋은 시스템 이런 걸 이유로 들었더라고요. 아, 대만이랑 싱가포르가 높군요. 한국은요? 한국은 8%로 7위였습니다. 대만이나 싱가포르보다는 낮지만 일본이나 유럽 주요국보다는 높은 편이었어요. 오, 그래도 아주 낮진 않네요. 네, 그리고 흥미롭게도 한국에서는 사회를 긍정적으로 언급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덜 이야기하는 경향, 이게 대만하고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아, 그것도 재밌네요. 사회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가 개인적인 어려움을 좀 상쇄해주는 걸까요? 뭐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친구, 공동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땠나요? 그러니까 가족 외의 인간관계요? 이 항목은 중앙값이 18%로 특히 호주,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같은 영어권이나 북유럽 국가들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 24%에서 28% 정도요? 주로 젊은 층에서 더 많이 언급했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이 항목의 언급률이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아,
또 동아시아가 낮군요. 한국은 고작 3%로 8위에 그쳤고요. 일본 8%, 대만 6%, 싱가포르 9%도 마찬가지로 낮았습니다. 3%. 앞서곤 가족에 이어서 친구나 공동체 관계에서도 서구 사회와는 좀 다른 패턴을 보이는 거죠. 이것도 좀 의외인데요. 보통 서구 사회가 더 개인주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친구나 공동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죠. 관계를 중시한다고 여겨지는 동아시아에서는 덜 언급된다니? 흥미로운 역설이네요. 네, 문화적 맥락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자유와 독립 항목을 보면요. 이게 개인적인 선택의 자유, 워라밸, 정치적 자유 이런 걸 포함하는데 중앙값은 12%였어요. 네덜란드가 20%로 가장 높았고요. 네, 한국은 8%로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지만 순위로는 5위입니다. 일본하고 공동 5위. 아, 5위면 그래도 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네요. 그렇죠. 다른 덜 언급된 요소들 중에서는 비교적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만 12% 4위도 순위가 높았고요. 일부 국가에서는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유를 더 많이 언급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건 아마 기본적인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된 후에야 자율성 같은 가치를 더 추구하게 되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 외 다른 항목들에서 한국의 위치를 빠르게 좀 훑어볼까요? 보니까 결과가 좀 낮은 쪽으로 몰려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미나 여가 활동 같은 경우 영국 22% 같은 곳에서는 꽤 중요하게 언급됐지만 한국은 3%로 9위, 언급 빈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3%. 취미 생활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까요? 삶의 의미 차원에서는 덜 언급되었다는 거죠. 영성, 신앙, 종교 역시 미국 15%와는 아주 다르게 한국은 1%, 12위로 거의 언급되지 않았고요. 네. 자연이나 야외 활동도 서구 여러 나라에 비해 한국 2%, 10위는 낮았습니다. 여행이나 새로운 경험 그리고 애완동물은 어땠나요? 이것도 낮았나요? 그 두 항목은 한국에서 언급률이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둘 다 16위. 0%요? 정말요? 네. 호주나 뉴질랜드 여행 4%, 뉴질랜드 애완동물 4%, 이런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죠. 와. 그 외에 교육이나 학습 1% 13위, 봉사나 시민 참여 1% 13위, 은퇴 1% 13위 등도 모두 매우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와. 취미, 여행, 애완동물, 학습, 봉사 이런 어떤 개인적인 즐거움이나 사회 참여 활동들이 삶의 의미 차원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본 그 물질적 안정과 건강에 대한 높은 집중도와 아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한국인 응답자의 62%, 그리고 일본인 응답자의 59%가요.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단 하나의 요소만 언급했다는 겁니다. 하나만요? 네, 다른 나라들의 중앙값이 34%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비율이죠. 와, 2배 가까이 되네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글쎄요, 이게 정말 한국인과 일본인이 생각하는 삶의 의미가 더 단순하거나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를 나열하기보다는 그냥 핵심적인 것 하나만 딱 말하는 그런 문화적인 소통 방식의 차이일까요? 그것도 참 특이하네요. 한 가지만 딱 짚어 말하는 경향이라. 네, 이거 자체로도 되게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게 삶의 의미를 묻는 질문이었는데 어려움이나 힘든 점을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17개국 중앙값은 10%였는데 이탈리아 21%와 미국 17%에서 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어땠나요? 한국 역시 14%로 3위를 기록하면서 어려움을 언급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3위면 꽤 높네요. 네, 아까 한국에서는 물질적 안정을 언급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덜 언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걸 뒤집어 보면 한국인들이 느끼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이 어쩌면 물질적인 불안정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가족이나 친구 같은 어떤 사회적 지지망이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덜 언급했고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어려움을 더 많이 언급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아하. 결국 경제적인 자원과 사회적인 관계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한국인들의 삶의 의미는 어떻게 요약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결과가 오늘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2021년 당시 한국인들에게 삶의 의미 1순위는 단연 물질적 안정이었고 2순위는 건강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가족은 3위였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언급 비율은 낮았고요. 반면에 직업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비율은 극도로 낮았습니다. 6% 정말 낮았죠. 그리고 친구 공동체, 취미, 여행, 종교, 봉사 같은 개인적 만족이나 사회적 관계, 정신적 가치와 관련된 항목들의 언급 빈도 역시 매우 낮았습니다. 네. 삶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고 또 삶의 의미를 단 하나의 핵심 가치로 응축해서 표현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죠. 이 결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특히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동기를 부여해야 하는 분들께는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까요? 섣부른 일반화는 물론 경계해야겠지만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에게 물질적 안정과 건강이라는 이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얼마나 중요한 동기부여 요인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네, 그건 확실하네요. 조직 차원에서는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 그리고 건강관리 지원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의미겠죠. 둘째는 직업 자체에 대한 낮은 의미 부여. 이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죠. 6%는 일이 단순히 생계수단을 넘어서 개인의 성장이나 성취감, 사회적 기여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직무 설계라든지 조직 문화, 경력 개발 지원 같은 부분에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물질적 안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가 역설적으로 일 자체에서 의미를 찾기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셋째는 가족 외의 관계나 개인적인 취미, 사회 참여 등이 삶의 의미로서 덜 언급된다는 점인데요. 이게 그런 가치들이 덜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아직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지지하거나 장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조직이나 사회 전체적으로 워라밸을 넘어서 구성원들이 좀 더 다양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단 하나의 의미에 집중하는 경향 역시 소통 방식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다른 의미의 원천들이 좀 부족하거나 개발되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결과들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한국인의 삶의 의미에 대한 흥미로운 데이터를 깊이 있게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2021년 데이터는 아시다시피 팬데믹 상황 속에서 수집된 결과입니다. 그 이후 우리는 엔데믹 시대를 맞았고 경제 상황도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많은 변화가 있었죠. 과연 2025년 지금 한국인들의 삶의 의미 우선순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특히 여러분이 현장에서 직접 만나고 계실 젊은 세대, 그러니까 새롭게 사회에 진출하는 이들에게는 워라밸이나 성장 가능성, 공정성 같은 가치들이 과거보다 얼마나 더 중요하게 부상했을까요? 아,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경험과 관찰 속에 있을 겁니다.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